그리고 요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지. 거기에 어떨 때는 가끔 흰 구름이 떠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구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푸른 하늘. 햇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만물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반짝거렸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맨발로 좀 걸어 다녔습니다. 이 맨발로 느껴지는 풀밭의 촉감이 아주 따뜻해져 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를 낳아준 돼지 어머니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모든 생명이 이 돼지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영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경험을 그 전날에도 했어요. 그날 제가 이 오른발을 2달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는데 그 깁스를 푸는 날이었어요. 이제 풀고 와서 이걸 풀고 보니까 맨발로 걷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상당히 늦었는데. 그래서 멀리는 가지 못하고 그 유진님 집, 주인이 없는 유진님 집 그 풀밭을 한동안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양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나에게 꼭 마치 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 모과나무에는 아직도 상당히 모가 달려있더군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에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전혀 그 상황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올라왔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그 상태, 그 정막,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구나. 여기에 사람을 떠올려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딱 어울리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연 자체가 느껴지는, 그리고 이 건물과 이 모든 것들도 자연 그대로 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사람은 다르구나. 기운이 다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것과 또 다른 요소가 사람한테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사람의 기운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것 같은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 그래서 그때 느껴졌던 그런 고요함, 그 내면의 평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깊은 고요와 평화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진동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 삼불 정책,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요구하는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삼불 정책이 있는데, 최근이란 국제 정세와 관련된 삼불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드 추가 배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한국이.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그 군사 동맹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동맹화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요구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중국을 향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삼불 정책을 따르겠다고 중국한테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공동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주축국으로 한 그 평화, 질서 유지의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차 대전 끝나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으면서 새로운 힘의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의 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격변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대가 우리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로서는 위기입니다. 조선 말기가 그러한 때였죠. 조선 말기가 그러한 과도기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났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죠. 근데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때도 그러한 위기 때였어요. 그러한 전환기적인 상태였어요. 중국에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세력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였습니다. 그 전환기 상태를 제대로 우리가 다루질 못했기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그러한 아주 난리를 겪은 거죠. 그 당시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을 그 당시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 세력이 되었던 인조와 서인 정권이 잘 대처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갈려서 갈등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는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라는 큰 우산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이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와 안위나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욕에만 매몰려 있던 군사독재의 유산이 점차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맞았지만은 우리는 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남의 핵심은 나로부터의 깨어남입니다. 보다 더 크게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가치가 극히 혼동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흔들어
오는데 앞장서 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이 지식인과 종교의 역할은 사회를 일깨우고 그 가치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편에 붙어서 가치관을 흔드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길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등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불경은 대개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안 한다라는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그 다문제일이라고 부르는 가장 많이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안 한다가 이제 나는 그렇게 들었다 하고 불경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안 한다가 40년 동안 부처님 옆에서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사람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안 한다가 부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줄줄줄 외우면은 그것을 받아 적은 게 초기 불경이에요. 그런데 그 안 한다가 처음 그 불교 경전을 편집하는데 끼지 못했어요. 불경을 다 외운다고 해서 네가 부처님의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야. 경전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때 부처님 이야기 다시 하면은 그때 제일 제자가 마하가섭이라는 분이었어요.